첫 번째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기 때문에 이 식의 x의 자리에 x 대신 2를 대입을 해서 k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변의 식이 이 8-14 플러스 3k가 0이 되기 때문에 3k는 이걸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6이어서 k는 2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2번 문제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우변에 0만 넘기고 다 이항을 했을 때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으로 정리가 돼서 곱해서 플러스 1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되는 수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가 있으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비교적 간단히 풀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이 좌변이 완전제곱식이어서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니 이 식을 0으로 하는 x의 값은 하나 있겠죠. 단 얘는 중근.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문제는 보기에서 y가 x에 관한 이차함수인 것을 두 개 고르고 각 이차함수에 대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인데 첫 번째 보기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자 했으니 이 식을 만들어 보면 자, 보기에서 y가 x에 관한 이차함수인 것을 두 개 고르고 그리고 각각의 이차함수에 대해서 x랑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y라고 하자 했으니 얘를 식으로 만들어 보면 y는 4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차함수가 아니고 두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y라고 하자 했으니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인 정사각형의 넓이인 x제곱이 6개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가 y는 x에 대한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빗변이 아닌 한 변의 길이가 x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y라고 하자 했으니까 얘를 여기에다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빗변이 아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얘가 x일 거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얘도 x겠죠. 그때 빗변의 길이를 y라고 하자 했으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x제곱이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으로 정리해야 되고 좌변에 있는 제곱을 없애면서 우변에 동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줘야 하니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그런데 y는 빗변의 길이니까 y가 음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y는 그 중에 양수인 플러스 루트 2x 이것만 취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은 2차 함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를 이만큼씩 줄였을 때 새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y라고 하자. 원래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었는데 각 변의 길이를 2cm만큼씩 줄였다고 하니까 한 변의 길이가 x-2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역시 x-2가 될 거고 그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자 했으니 y는 x-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서 얘는 x가 y에 관한 2차 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옮겨 쓰면 2차 함수인 것은 누구다? 2번과 번호를 써야 되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4개 중에 2번과 4번이 2차 함수의 식이 될 거고 그리고 그때 각각의 x랑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y는 6x 제곱 그리고 4번은 여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y는 x-2 전체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차함수 fx가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2로 주어질 때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f-1이라고 하는 건 저 식에 x의 자리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라 라는 의미니까 x의 자리에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하면 얘가 0이 돼서 없어질 거고 값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f-1은 2가 나올 거고, 그리고 f0도 x 대신 x의 자리에 0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저 위에 x의 자리에 또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0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어서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래서 f0은 1. 얘가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요런 2차 방정식을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는 2차 방정식을 1로 가지고 와서 식을 좀 정리를 해주면 2x제곱 플러스 4 하고 우변을 다 좌변으로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서 이왕이면 개수가 조금 간단한 게 계산하는 사람에게 조금 유리하니까 각 변을 2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면 보기 1번에서 원하는 모양으로 얘를 인수분해할 수가 있을 거고 x-1, x-5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문제에서 A하고 B를 구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가 A고 둘 중에 하나가 B가 될 수 있겠는데 A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B도 역시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A가 B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중에 더 작은 값 마이너스 5가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이 A는 마이너스 5. 이건 나중에 다시 답을 정리할 때 쓰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저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일 텐데 이것을 이렇게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정리를 해라 라는 문제니까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합시다. 두 번째 문제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을 이런 모양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냥 상수항을 바로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고, 그리고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만큼 필요하니까 양변에 플러스 9를 동시에 해줍시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얘를. 자, 그리고 이 좌변을 저 보기와 같이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면 x-3 전체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m의 값이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되고 n이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다 정리를 했고 답만 써주면 되니까 답을 하나하나 써주면 A는 마이너스 5일 거고 B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리고 M이 마이너스 3이고 N이 4이고, 그리고 아마 한 가지 더 구하라고 한 게 있던 것 같은데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마지막으로 구해야 하니까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디에서 구해놨다? 여기서 구해놨었어요. 아까 이걸 이렇게 인수분해한 결과가 여기 있었으니까 해를 우리가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x는 1이거나 또는 5이거나,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어떤 수 x에서 a를 뺀 후 제곱을 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x에 a를 더해서 2배를 했더니 그 결과가 같았다. 이거. 같았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같도록 하는 x의 값이 유일할 때, x의 값이 유일하다는 건 x의 값이 단 하나란 얘기죠. x의 값이 유일할 때 a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함께 쓰는 문제인데, 문제의 뜻에 맞게 문장을 읽고 저 문장을 식으로 옮겼으면 어떤 수 x에서 a를 뺀 다음에 제곱을 해야 했는데 그걸 제곱을 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x에 a를 더해서 2배를 했더니 a를 해서 2배를 했더니 그 결과가 같았다. 이런 문제인 거죠. 자, 이거를 좀 정리해서 차근차근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ax가 있고 저쪽에서 건너온 마이너스 2가 또 있었을 거니까 그냥 쓴 후에 다시 정리합시다. 이것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완전제곱식을 정리할 때 나오는 상수항이 플러스 a제곱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변에서 건너온 플러스 2a가 마이너스 2a가 될 테니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것을 요것과 요것이 x에 관한 1차항이니까 얘를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자. 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것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유일하다는 얘기는 이 식이 결국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나중에 완전제곱식은 0 이런 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식이 이 주어진 식이 이런 모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는 상수항이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과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2분의 1 해주면 얘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을 해도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것과 같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과 같아야 하니까 a제곱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4a가 1이어야 하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자, a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7번은 그림과 같이 처음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3만큼 늘렸더니 둘레가 a인 원이 됐고 점선으로 그려진 원의 둘레 길이가 a라는 얘기죠. 그리고 처음 원의 넓이가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가 b제곱센티미터이고 그리고 a의 값과 b의 값이 같을 때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a를 먼저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해보면 a는 점선으로 그려진 원 둘레의 길이니까 원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 이때 반지름의 길이는 r 플러스 3일 거고 그리고 b는 처음에 그려진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이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양이 같다고 했으니까 2파이 r이랑 그러니까 2파이 r 플러스 3이 a의 값 b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에서 r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분배를 해서 이렇게 만들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r을 구하면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 수가 언뜻 떠오르지 않으니까 근해 공식에 넣던가 아니면 완전제곱식은 그러니까 x제곱은 p 이런 꼴로 고쳐서 한번 x의 값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r의 값을 구해보기로 합시다. r제곱 마이너스 2r만 좌변에 남기고 상수항 6을 우변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의 값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주면 식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좌변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r-1의 제곱이 7이 될 거고 여기에서 제곱을 좌변에 있는 제곱을 버리면서 동시에 우변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줘야 하니까 이 식이 이렇게 되겠죠. r-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r의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텐데 r은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양수인 1 플러스 7, 1 플러스 루트 7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아래값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점 P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에서 출발해서 B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A는 이 직선에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이 직선의 y절편이고 B는 그 직선의 x절편으로 값이 여기에 그려져 있죠. 8과 y절편은 8이고 x절편이 16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점 A에서 시작해서 이 직선을 따라 선분 A, B를 따라서 B까지 움직이는 점입니다. P가. 그리고 M은 선분 OB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어요. P에서 Y축의 수선을 한번 내려봅시다. 그 수선의 발을 Q라고 했어요. 이때 사각형 PQOM의 넓이가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PQOM이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 그려질 거고 이 모양을 보아하니 이 사각형 PQOM은 사다리꼴입니다. 그 사다리꼴의 넓이가 12라고 했어요. 그때 점 P의 X절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점 P는 지금 그냥 요 선분 AB 위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지 값이 뭔지 모르니까 점 P의 좌표를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점 P의 X의 값을 A라고 놓으면 그 P라고 하는 점이 요런 직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X가 A일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각형 PQOM의 넓이가 12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넓이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윗변의 길이가 이 그림에서 선분 PQ의 길이일 텐데 선분 PQ의 길이는 점 P의 X의 값이겠죠. 그래서 윗변의 길이가 A고 그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는 선분 OM의 길이일 텐데 OB가 16이니까 OB의 중점인 M이 만드는 선분 OM의 길이는 8이 됩니다.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그리고 그 사다리꼴의 높이는 선분 OQ의 길이일 텐데 OQ의 길이는 O가 원점이니까 점 Q의 Y의 값이겠죠. 근데 점 Q의 Y의 값은 점 P의 Y의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선분 OQ의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8이 됩니다. 높이 들어가는 곳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8을 넣어봅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서 우변을 가만히 보니까 우변이 분수가 있어요.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좌변은 4배가 돼서 48이 될 거고 4를 곱해주면 2분의 1 A 플러스 8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8이 될 텐데 자, 여기를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남겠죠. 남은 2를 이 두 번째 가로 안에 넣어줍시다. 그러면 두 번째 가로 안에 있는 모든 분수가 없어질 거고 두 번째 가로 안이 마이너스 A 플러스 16이 되겠죠. 잘못 썼네. 16. 자, 그래서 우변을 정리를 해보면 분배를 해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A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6 플러스 16A 마이너스 8A일 테니까 플러스 8A 그리고 8 곱하기 16이니까 16 곱하기 8 해서 값이 128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게 48이라는 거죠. 다 그 좌변으로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8A 48에서 128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자, 얘를 이 2차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80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수가 언뜻 떠오르지 않으니까 인수분해 말고 근해 공식에 대입하거나 혹은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서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한번 x제곱은 k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한번 근을 구해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8a만 남기고 우변으로 상수항을 넘겨주고 그리고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 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여기 16이 필요하겠죠. 그럼 똑같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야 되니까 16을 더해주면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좌변을 인수분해를 해서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면 a-4의 제곱은 9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좌변에 있는 제곱을 없애는 동시에 우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 식이 x-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6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값은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6인데 96 속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96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으니까 걔를 4 루트 6이라고 써주고 x라고 썼네요. a였는데 a의 값이 4 플러스 마이너스 4 루트 6인데 a라고 하는 거는 전 p의 x의 값이었으니까 p가 일사분면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는 반드시 양수이어야 하겠죠. 따라서 a는 4 플러스 4 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4보다는 4 루트 6이 더 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음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9번은 2차 함수를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그 그래프의 추계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를 이런 모양을 예전엔 표준형이라고 불렀는데 이 표준형으로 고쳐보는 문제입니다. 표준형으로 고치려면 첫 번째 2차항의 개수를 무조건 1이 되도록 2차항의 개수를 1이 되도록 가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요. 2차항의 개수 3을 끄집어내면 3x제곱 중에 3은 앞으로 나갔으니까 x제곱만 남을 거고 그리고 1차항이 마이너스 6x였는데 그 중에 3이 나갔으니까 걔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그냥 바깥에다가 써줍시다. 마이너스 9는 바깥에 쓰고 그리고 자, 이 가로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은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만큼이 필요하니까 여기 1만큼을 가로 안에 넣어주는데 이 플러스 1의 실질적인 효과는 앞에 3이 곱해져 있는 관계로 플러스 3만큼 더해준 꼴이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해줘야 식의 값에 변함이 없겠죠. 자, 그렇게 얘를 정리를 해서 가로 안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답이 될 거고 y는 3 x-1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추계 방정식은 x는 1이 되겠고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우리가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꼴로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추계 방정식이 x는 p였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p, q였으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그랬으니까 이것과 이것은 이 식으로부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구하는 문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2차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가로 바깥으로 2차항의 개수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면 x제곱이 되고 1차항이 마이너스 12x였는데 마이너스 2가 밖으로 나간 상태니까 플러스 6일 거고 상수항은 가로 바깥에 써줍니다.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항은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할 거니까 이것의 반이 3의 제곱 9가 필요해서 플러스 9를 넣어주면 이 플러스 9의 실제 효과는 플러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18이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플러스 18을 해줘야 전체적으로 식의 값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안을 조금 처리를 좀 해주면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의 답은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9가 될 거고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리고 밑에 문제가 지금 잘렸는데
꼭지점의 좌표는 뭐다? 마이너스 3,19가 되겠습니다. 10번은 이차함수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였더니 이차함수 이런 그래프랑 일치하였다. 이때 a-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저 식을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고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떤 그래프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저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그 꼭지점이 이렇게 평행이동 된 걸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를 가로 바깥으로 뺐으니까 마이너스 4x 중에 2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항은 그냥 가로 바깥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안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1만큼 더해주고 그 1은 실제적인 효과가 2니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써서 식의 값에 전혀 변화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얘가 x-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그 꼭지점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 새로운 평행이동이 된 후에 꼭지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평행이동이 된다고 해서 이차함수의 폭이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아래로 볼록했던 게 위로 볼록해진다거나 이런 일은 생길 수 없으니까 새로운 이차함수의 식을 만들어 보면 이차항의 개수는 원래 이차항의 개수랑 똑같이 2가 될 거고 그리고 꼭지점이 3,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3의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이렇게 주어졌던 이차함수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해서 생긴 새로운 2차 함수 2차 함수의 식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이 완전제곱식을 풀러서 그 일반형의 모양으로 좀 바꿔보면 이 전체의 제곱을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될 테고 가로 앞에 있는 2까지 다 분배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18에다가 3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얼마? A가 2, B는 마이너스 12, C는 15가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값이 A-B-C였으니까 A-B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12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이 새로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으니까 이차항의 개수의 부호가 음수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P, Q일 텐데 지금 꼭지점이 일사분면에 있으니까 P와 Q가 모두 양수겠죠. 그래서 P와 Q가 모두 양수니까 이렇게 부호가 정리가 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이차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찾아야 할 텐데 새로운 이차함수는 이차항의 개수가 Q고 x-a의 제곱 플러스 P로 꼭지점의 좌표가 a, P입니다. 그러면
Q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새로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테고, 그리고 꼭지점에 x의 값과 y 값의 부호가 x의 값은 음수, y의 값은 양수니까 2, 4분면이겠죠, 꼭지점이. 그러면 꼭지점이 2, 4분면에 들어가려면 x축과 y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할 테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은 지금 현재는 2, 4분면에만 그려지겠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올라가서 1, 4분면도 지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1, 4분면과 2, 4분면, 제 1, 4분면과 2, 4분면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12번은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식을 만들어보면 y는 a,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이 그래프가 여기서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대강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3,5에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a가 음수여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자 했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까지 써서 꼭지점을 표시를 한번 해주면 마이너스 3,5가 꼭지점의 좌표일 테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 y는 3이 여기 어디 있다고 합시다. 이게 y는 3인 직선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포물선이 빨갛게 그린 y는 3이라고 하는 직선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할 때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봅시다. 그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랍니다. 삼각형 ABC를 한번 표시해보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 넓이가 8이라고 할 때 상수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B는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2, 4분면 위에 이렇게 그렸죠. 자, 첫 번째 질문 볼까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타내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시오. 구했죠, 위에다가. 저 위에 y는 a,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됩니다. 12번의 두 번째 문제는 삼각형 ABC에서 BC를 밑변으로 할 때 삼각형 ABC의 높이랑 밑변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BC로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높이를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길이, 여기를 P라고 하면 AP를 높이라고 합시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니까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를 넣어 봅시다. 여기에서 AP의 길이는 점 A와 점 P의 Y값의 차니까 값이 이렇게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선분 BC의 길이는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높이는 선분 AP의 길이여서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선분 BC의 길이를 밑변으로 보기로 했으니까 8. 12번의 3번 문제는 1번에서 구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 그래프의 축과 BC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이게 P죠. 그랬을 때 선분 BP의 길이와 2, 4분면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이고, 이때 이용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설명하는 게 질문입니다. 일단 2번에서 우리가 BP의 길이가 8이라고 구했으니까 BP가 아니라 BC의 길이, 이거 아니고 선분 BC의 길이가 8이었으니까 2차 함수는
요 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그런 포물선이기 때문에 BP의 길이는 BC의 길이의 반이겠죠. 그래서 BP의 길이는 4일 테고 점 P의 좌표가 점 P는 점 A와 X의 값이 똑같고 점 P의 Y 값은 3일 테니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3,3이고 따라서 점 B의 좌표는 점 P로부터 왼쪽으로 4만큼 간 지점에 있으니까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7,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P의 길이는 위에서 구한 대로 4.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BP의 길이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답. 그리고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었으니까 점 P의 좌표 이것이 두 번째 답.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 이용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하면 2차 함수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합동인 그런 포물선이다. 2차 함수는 대칭축에 대하여 선대칭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낫겠죠? 선대칭인 포물선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12번의 마지막 문제는 이 y는 a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5에서 마지막 값, 이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 B의 좌표를 이미 주어진 조건, 삼각형 ABC의 넓이가 8이라고 하는 조건으로부터 점 B의 좌표를 구했기 때문에 이 점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이렇게 y 값이 3이고 x가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해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이어서 16이 될 거고 그게 3이니 16a가 마이너스 2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